이게 무조건 거래량이 매집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매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트리거가 필요해요. 그게 실적이든 아니면 패러다임이든 뭐가 됐든 필요한데 뭔가 고점과 저점을 논할 때 미국 주식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라이브를 밤에 긴급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하여튼 뭐 반응이 좋았어요. 채팅창 참여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 얘기했듯이 뭐 중소형주 뭐 8가지 뭐 10가지 아니면 뭐 불타기 종목 작가님이 뭐 또 이런 식으로 특집을 또 하자고 하는데 어우야 힘들었어요 그날. 네. 집에 가서 보니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니 가끔 진을 빠져야 또 진을 우리가 또 채워야지. 할 때 재미는 저도 있었어요. 네. 재미도 있었고 저도 라이브라 오랜만에 또 라이브라. 재미도 있었고 쭉 종목들 보면서 생각도 정리하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공부 삼아. 네, 그렇죠. 네. 또 재미 삼아. 네. 어려운 시장에서 웃을거리도 되니까. 근데 어쨌건 그때 SK 바이오팜이 1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오늘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또 저 채널 운영자로서 또 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샀어요. 네. 하여튼 뭐 주가 흐름이 며칠 좀 오르긴 했더라고. 이번 주는 찔끔 올랐습니다. 10만 원 잠깐 넘어갔다가 오긴 했는데 시장도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에서 뭐 그래도 뭐 주도주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아직은 뭐 이번 주는 흐름은 양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네. 하여튼 뭐 저도 조금 샀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체크하면서 우리의 그 방송 방향을 좀 잡아 나가도록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바이오가 새 종목이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만큼 많이 물렸겠죠. 많이 밀렸으니까. 아니 그럼 뭐 그거는 제 바이오가 왜 소종목이냐고 하시면 많이들 사셨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했던 거고. 근데 뭐 바이오 새 종목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바이오를 빼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시총 전체 뭐 섹터가 2위라고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면 한미약품도 이제 같은 관점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3% 올라서 갭상승이 나왔다 좀 밀리긴 했는데 이제 기술 수출이 나왔거든요. 오늘 한미약품 보면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보면 오늘 서프라이즈 실적하고 기술 수출 낭보 뭐 이런 이슈가 오늘 나왔어요. 어젯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를 지금부터 바라보는 관점은 실적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 실적이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를 실적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적이 뭔가 개선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대형 제약사들, 큰 제약사들이 이제 더 이상 실적이 밀릴 때까지 다 밀렸다라는 거고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크게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기저효과를 이쪽 섹터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렸던 뭐 연구 결과 발표라던가 임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이 나왔고 사실 이런 신호탄들이 좀 있어줘요. 트리거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지 이번에 미국에서 아마 이제 면역 항암 학회도 하지만 그 관련 주식들 보면 ABL 바이오나 네오이멘텍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이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었거든요. 지수는 뭐 큰 변동은 없었어요. 지수는 큰 변동은 없었지만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배씩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쉽지 않은 날에서도 오늘 좀 상대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상대적으로 보여줬죠. 근데 오늘은 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이제 야당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결정되면서 종목들이 거의 뭐 미친 변동성을 보여줬죠. 미친 변동성을 보여줬다니까 일시적으로 좀 투기성 자금들이 일단 고기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많이 빠져 나온 것 같아요. 그쪽 어떤 주식 관련 어떤 인물 관련 주식이든지 간에 정치 테마주에서 그렇게 일단 재료 소멸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당연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주의 매매 공식으로 보면. 이제 후보 발표 전까지는 인맥주 움직이고 후보 발표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공약주거든요. 공약주들인데 글쎄요 내년 3월에 대선인데 이제 한 남은 3개월 동안 얼마나 시장 수급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하고 투기성 자금에 성격하고 좀 이제
아웅다웅하는 시기가 또 한 3개월은 한 두세 달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정치 테마죠. 참 이게 한국의 씁쓸한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주식 시장도 참 재미없는 하루였다. 네, 재미없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다행히 뭐 이번에 FOMC에서 테이퍼링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결정은 났고. 결정은 났고 결정 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했었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정이 났더니 미국 시장만 좋고 한국은 역시 아직. 한국은 한국이다. 근데 사실 어쨌든 오늘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오늘은 좀 사실 좀 기대했어요. 오늘은 좀 오를 네. 거라고. 오늘은 상승하는 질도 좀 좋았고 미국 상승폭도 질도 좀 좋았고 최근에 미국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좋았고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래도 지수가 유의미하게 좀 오를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아침에 딱 뜨고 나서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아쉬웠는데 일단 최악의 10월이 또 지났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는 또 한번 기대해보는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네. 기아가 좀 버텨줬다. 네. 뭐 그 GV60 네. 요거에 대한 뭐 기대감일 것이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기아 부분 한번 좀 볼까요? 기아는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올라와 있죠. 기아는 올라와 있고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이번 주에 그 16종목 중에 현대차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아하고 현대차가 들어가 근데 있었지. 그때 우리가 탈락시켰던 이유가 굳이 물타기 안 해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유로 사실 탈락을 시켰던 종목인데 기아는 그나마 이제 내년도 오히려 이게 기아 자동차 업종은 기저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일단은 반도체 이슈가 한 6월달, 7월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3분기,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이제 공급망이 해소가 될 건데 그러면 그게 내년 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지 간에 그런 기대감들은 점점 더 쌓이고 실적은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연될 실적은 올해보다 더 기저효과 나오겠죠. 그러면 내년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 7월 달 실적 발표할 때나 11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되게 좋다라는 기사 당연히 나오겠죠. 올해 실적이 이연되는 바람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실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잘 팔잖아요. 예, 지금 어차피 뭐 기아가 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면 사줄 건데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대형 섹터 중에서 그나마 반영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번 주에 뭐 미국이 워낙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좋아서 기대하셨던 분들 많을 건데 여전히 계속 7만 원에서 또 헤매고 있는 거고 있죠, 또 이번 주에 조금 가는 듯 하지만 일단 7만 200원 왔는데 또 2주 시간도 7만 원 이해 가면 또 배당을 노리고 또 살만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 차익보다는 배당을 노려야 되는 시점이니까 배당을 노리고 사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싸게 사야 하잖아요. 싸게 그렇죠. 사야 배당 수익이 높아지는 그렇지. 거니까.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가 차익을 기대하기에는 당분간은 좀 여기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수가 2,970 정도인데 269로 끝났으니까 뭐 혹시나 다음 주에 또 변동성 때문에 2,950 정도 이하로 내려오면 삼성전자는 7만 원 이하로 가겠죠. 그러면 또 일부 또 사고 그러다가 또 7만 원 이상으로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들을 당분간 하셔야 되는데 뭐 배당으로 가져가신 분은 뭐 그러실 필요 있겠어요. 그렇지. 장기 사실 투자로 지금 보는 구간에서는, 분들이 가지고 들고 가는 거니까. 7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계속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를 가져가시는 자동차 업종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이제부터는 뭐 여기 꼭대기 10만 원대에서 진짜 여기 잠깐 넘었을 때 여기 사신 분들 아니고서는 지금 정도면 거의 평균 단가에서 얼마 손실 나셨어도 얼마 많이 안 나셨을 거거든요. 지금 과에서는 이제 계속 관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실적까지 기대하시면서. 그래도 일단 우리가 SK 바이오팜이 이제 최종 그 마지막 네. 그 물타기 주식으로 네.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그거 한번 봐보죠. 어쨌든 한 3일 지났으니까. 네, 바이오팜 뭐 못 따드렸던 이야기를 드리면 내심 바이오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있었고. 셀트리온이었다가 딱 마지막에 생각이 쫙 바뀌었잖아요. 셀트리온이나 바이오팜 대라 사실 생각은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바이오팜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게 사실 SK 바이오팜이 이 공모주 따상 열풍의 시발점이었거든요. 시발점이라고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시초 이 주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공모가가 49,000원이었고 공모가 생각하면 아직도 2배예요. 아직도 2배인 수준인데 그리고 나서 이날 따상을 갖고 상 그리고 나서 더 쭉 올라갔다가 이날 몇 프로까지 올라갔나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상 또 거의 그저까지 갔으니까 따상 상 따상 네, 상 거의 4번까지 찍을 뻔했죠. 주문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러다가 사실 그때는 뭐 SK 바이오팜이 기업의 내용보다는 그냥 SK가 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인가 보다. 그냥 그걸 많이들 하셨을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여기를 찍고 쭉 밀렸죠. 예, 쭉 밀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주식들을 접근할 때,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또는 가격 메리트를 이제 같이 보는 건데, 이제 이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같이 보는 거고, 다른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든 아니면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가는 건데 SK 바이오팜은 지금 현재 대부분은 그 뇌전증 치료제거든요. 뇌전증이라는 게 간질이에요. 그렇죠. 네, 간질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안 좋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뇌전증으로 바뀌었는데 뇌전증 치료제를 이제 엑스코풀이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그 SK 바이오팜의 기업 가치는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그 이제 뭐 리포트 몇 개 찾아보면 그쪽 기업 가치만 해도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만 해도 거의 10조 원 정도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 7조, 8조가 좀 안 되니까 그건 봐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서 그 미국에서의 처방전은 계속 늘어났었어요. 엑스코풀이.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조금 좀 처방전 수가 이제 판매되는 게 이제 감소됐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다는 이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모든 경쟁사가 다 마찬가지로 밀렸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 9월달, 10월달은 수급적인 이슈 대매 변수가 더 컸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는 좀 평가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제 미인대 표현 많이 하잖아요. 미인대 그렇죠. 시장 심사위원들이 여기를 이제 이것도 사실 좀 예측의 영역이긴 해요, 아직은. 근데 이제 바라봐 줄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힌트를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이제 면역 항암학회에서 관련 주식들이 튀는 게 올해 내내 있었던 이런 이벤트들하고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트리거만 나와주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종목들이 튈 수 있겠다. 오늘 한미약품도 그래서 한미약품 기술 수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조금 제약바이오는 이제 진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딱 튀면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이제 신규 상장 주식들은 제가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나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합니다. 반토막에서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만 원이라고 보면 13만 5천 원이 딱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찍어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앞에? 딱 여기예요, 여기. 여기인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SK에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푹 빠졌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거의 1년 정도 쉬고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 상황도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의 수급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이제 다른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한미약품도 뭐 줄줄줄 흘렀고, 그다음에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죠. 녹십자도 뭐 줄줄줄 흘렀고, 다 올해는 사실 별 다 재미없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작년에는 좋았잖아요. 작년에는 좋았죠. 근데 녹십자는 작년에 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녹십자는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변수 하나도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줄줄줄 흘렀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는 코로나하고 엮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정도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가격이니까 일단 가격으로도 해볼 만하다. 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엑스코프리가 이번에 이제 중국 시장 계속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사실 올해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안 나오고 있죠. 네, 그거만 나와주면 조금은 그래도 10만 원이 아니라 한 12만 원, 저는 한 15만 원까지도 사실 생각은 해보고는 있는데, 여기 장기 저항이었던 12만 원대에는 뭐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한 15만 원 이상에서 물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관점으로, 그러니까
그 물타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관점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사서,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뒤에 움직이면 묶이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사게 되면 절대적으로 싼 지점에서 사게 되면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아직 바닥 확인이나 아직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이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나는 기다리는 시간, 기회비용이 싫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사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당연히. 그 대신에 물론 당연히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겠죠.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싸게 산 구간에 사느냐,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종목 매매할 거야, 나는. 그러면 이제 확실히 바닥 다지고 추가 추세가 전환될 때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개인 성향인데 지금 요 정도 구간이면 절대적으로 싸게 사서 조금은 신규 매수도 괜찮고 물타기 해도 괜찮다. 뭐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나에게 물타기는 영원히 없다라는 분들은 뭐 영원히 추가 매수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를 보면 하이브도 오늘 많이 잘 올랐죠. 올랐어요. 네, 하이브를 보면 신규 상장 주식들은 이게 한번 큰 시세를 내요. 네, 신규 상장 내면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게 보시면 고점이 34만 7천 원, 35만 원 정도잖아요. 네, 뭐 중간에 뭐 권리락이 유상증자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수정 주가니까 이게 거의 3분의 반토막이면 17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유상증자 합쳐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면 되는 거지만 그러면 17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이거 샀으면 조금 고생했더라도 결국 다 먹고 나는 표현 또 싫어하니까 수익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주식은 꼭 한번 시세를 냅니다. 그 종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경험상. 근데 SK바이오팜은 그냥 시세에 뭔가 별다른 시세 없이 이거는 초기에 이 시세는 그냥 상장 효과로 인한 시세였던 거고요. 뭔가 그리고 나서 자리 잡고 났을 때에 뭔가 주가 상승이 쫙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벤트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쭉 올라갈 수 있었겠죠.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올해 상 해보면 더 기어가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지 못했고 주가는 더 싸져 있는 구간이죠. 근데 이제 시장의 심사위원들, 시장의 수급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11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많이 올라가지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거를 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대주주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11월, 12월까지는 뭐 조금 더 모아가 보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매도는 아직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도는 일단은 올라가는 거 보고 주가의 추세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밸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뭐 수급적인 요소도 생각해봐야 될 거고 거래량적인 요소도 생각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수익을 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 공모주 같은 경우는 저게 최고가 전저점 전고점 전고점 근처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있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저항선이 쫙 있잖아요. 저걸 뚫기가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샀어. 그냥 뭐 언제 팔아야 된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그래서 1차로 생각하는 거는 여기 갭 하락했던 여기 정도겠죠? 어디요? 14만 원 정도 여기 종가가 여기 갭 이 이슈 지분 이슈로 뚝 떨어질 때 있죠? 여기 가격이면 14만 5천 원? 뭐 이 정도 되나 본데. 저가가 14만 5천 원이네요. 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를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자. 일단은 해볼만 하다. 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사면 한 50% 넘게 나오는 거니까요. 네. 뭐 생각만 해도 좋네. 네, 그죠. 시간을 걸 수 있는데 이게 제약바이오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또 얘기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나도 이렇게 그 제약바이오 그 섹터의 주식들 그걸 이제 쭉 보니까 진짜 전체가 섹터 자체가 재미가 없더라고. 다 보니까. 망가져 있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보다 더 실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핫했던 섹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뭐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메타버스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거래량이 매집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매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트리거가 필요해요. 그게 실적이든 아니면 패러다임이든 뭐가 됐든 필요한데 지금 아직은 조금
이르기는 한데 사실 조금 이제 예측의 영역에서 지금은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일단 하여튼 어떻게 돼갈지 한번 관심 네.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요. 아까 기아 얘기, 기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유 관점이고, 그럼요. 네. 역시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시점에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이 테슬라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정말 시세들이 잘 나와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만 좀 재미없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는 차트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차트가 사실 카카오 내 매도 의견 냈을 때 고점에서 대량 거래 음봉 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테슬라 보면 그런 모양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거 무시하고 그냥 또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거긴 내가 보기에는 수급의 힘인 것 같아요. 수급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밀어붙이는 좋게 거고. 보는 사람들이 요만큼씩만 모여도 그렇죠. 엄청나게 엄청나고 되니까. 뭐 그게 미국 사람만 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뭔가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뭐 추세 추정 중간에 이제 매매하는 거야 뭐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뭔가 고점과 저점을 논할 때 미국 주식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아 그리고 현대차도 좀 늦게라도 좀 뭔가 불을 뿜어줬으면 네. 좋겠다. 그럼요. 네. 예, 기대하는 그런 거죠. 기대를 한번 네. 해보죠.